안녕하세요. 제콩입니다. 2023년 7월 기준으로 가치 투자자가 좋아할 만한 컨트 탑 10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게요. 구독, 좋아요는 더 좋은 컨텐츠를 만드는 데 힘이 됩니다. 기본적인 접근 방법은 지표상의 기준으로 해서 19개 업종 69개 섹터를 매달 지표와 주가를 비교합니다. 이를 통해서 업황 판단을 하게 되고요. 업황 판단이 이제 매수인 기업들을 뽑아내서 유니버스를 우리가 뽑아냅니다. 이렇게 뽑아내면 보통 한 200개 내외 정도의 유니버스가 나오고요. 이걸 가지고 이제 가치형 컨트와 성장형 컨트, 마법 공식 컨트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가치형 컨트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시총 대비해서 순이익이 저평가이거나 또는 순자산의 저평가이거나 또는 매출액이 저평가인 기업들을 이제 나래비 세워서 뽑아내는 것이 가치형 컨트이고요. 성장형 컨트라고 하는 것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매출액과 영업이익, 순이익이 증가하는 기업들을 뽑아내는 컨트입니다. 마법 공식 컨트는 이제 ROE는 높으면서 PER은 낮은 기업들을 뽑아내는 컨트가 되겠습니다. 하나씩 보겠습니다. 가치형 컨트 탑 10입니다. 가치형 컨트를 보면 기본적으로 정유사들이 눈에 좀 띄고요. 그 다음에 골판지 기업들이 눈에 좀 띄고, 그 다음에 해외 건설 기업이 눈에 띕니다. 기업별로 보면 GS와 GS건설. GS건설이 최근에 조금 이슈가 많죠. 그 다음에 영풍과 삼부판지, 한솔제지, 대우건설, 신세계, HD현대, 신대양제지, 아세제지 이렇게 10개 뽑히는 것이고요. 이들 기업은 전체적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PBR과 PER과 PSR 전체적으로 이러한 시총 대비해서 순이익과 순자산과 매출액이 좀 저평가된 기업들을 이제 뽑아낸 그런 컨트가 되겠습니다. 성장형 컨트를 보겠습니다. 성장형 컨트는 말씀드린 것처럼 매출액과 영업이익과 당기 순이익이 전년 대비해서 증가하고 있는 기업들을 뽑아내는 것이고요. 굉장히 이번 달 눈에 띈 변화는 자동차 부품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DN 오토모티브, 아딘 산업, HFR, SL, KPF, SM100셀, 두산밥켓, 에코플라스틱, 모베이스, 그 다음에 덕양산업까지 이렇게 해서 자동차 부품주가 굉장히 눈에 많이 띈다. 이런 부분도 우리가 관심을 가질만 하고 자동차 기업들이 전체적으로 그죠? 현대차, 기아차를 포함해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 시기입니다. 마법 공식 컨트를 보겠습니다. 마법 공식 컨트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ROE는 높으면서 PER은 낮은 기업들을 뽑아낸 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10개 기업들인데 통신장비업체인 HFR, GS, 우진프라임, 그 다음에 세동과 DN 오토모티브, 진성 TC, 아진산업, 동성케미컬, 삼부판지, S올 이렇게 뽑아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쭉 뽑아내니까 이번 달에 좀 눈에 띄는 기업들은 자동차 부품이 가장 많이 눈에 띄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신대양제지나 아세제지 같은 골판지 기업이 좀 눈에 띄고, 그 다음에 GS나 S올 같은 정유사가 좀 눈에 띄는 그런 경향을 보입니다. 그래서 이번 달에는 골판지 기업과 그 다음에 골판지 기업 가운데 신대양제지, 그 다음에 정유사 관련돼서는 이제 S올 이렇게 두 개의 기업을 한번 리뷰해 보겠습니다. 먼저 신대양제지입니다. 신대양제지는 최근에 그죠 굉장히 큰 이슈가 있었습니다. 투매가 있었죠. 투매가 발생하면서 주가가 굉장히 큰 폭으로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현재 시가총액은 2,100억 정도까지 하락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PER은 4배, PBR은 0.34배에서 거래되고 있고 시가배당률은 2.4%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실적을 보면요. 영업이익은 꾸준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양제지 안산공장의 화재로 인해서 가동되고 있지 못하지만 영업이익은 대략 500에서 600억 정도를 꾸준히 만들고 있고 이번 1분기 실적도 보면 영업이익이 162억, 작년 1분기 대비해서 오히려 영업이익은 조금 증가하는 모습이고 전체적인 추이로 볼 때는 신대양제지는 2023년의 실적은 2022년 실적과 거의 유사한 수준 정도 500억에서 영업이익 기준으로 보면 한 550억 정도 나오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신대양제지가 최근에 이제 급락을 했습니다만은 또 사실 전체적으로 굉장히 이제 디스카운트를 받고 있는데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대주주 일가의 지분이 이제 굉장히 높은 수준인데 이 대주주들이 또 임원도 같이 다 겸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주주 친화적인 기업이라기보다는 이제 가족 친화적인 기업이다라고 하는 시장의 인식이 있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이제 대주주 중에 그 건영콩 회장님이 이제 지금 대주주이신데 이분이 이제 41년생이에요. 우리나라 치면 한 70세가 넘으셨기 때문에 또 경영권 승계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 때문에 시장에서는 약간 우려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인 것이죠. 최근에 조금 변화는 있어요. 주식을 분할했거든요. 그래서 5,000원 액면가를 500원으로 줄이면서 이제 유통 주식수를 늘리고 배당은 아직까지는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만은 이러한 시도들을 했던 것은 과거와 좀 달라진 그런 모습이 될 수 있는 것이고 또 하나 이제 흥미로운 것은 이번에 이제 신대양제제가 급락을 할 때 대주주가 또 지분을 또 확대했거든요. 건혁공 회장님이 이번에
50 한 4만 주 정도, 그 다음에 또 계열사인 신대한 판지가 대략 한 61만 주 정도. 이런 식으로 지분을 확대했습니다. 이미 지분율이 50% 넘는 그런 기업인데 이게 어떤 의미가 있을지도 이제 앞으로 우리가 좀 체크해 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대략적인 지표를 좀 보겠습니다. 골판지 시장의 지표를 보면 원집 베이스 스프레드는 2021년 굉장히 좋았고요. 2022년 하반기부터 좀 이제 부진합니다. 부진한 모습인데 그렇다고 해서 스프레드가 아주 부진하다 이렇게 보지는 않고 일정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요. 원재 가격은 작년 하반기부터 좀 떨어지고 있는 모습이고요. 또 폐지 가격이 워낙 이제 큰 폭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원재 가격이 떨어진 것이 크게 뭐 실적에 큰 영향을 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최근에 이제 폐지 가격은 조금씩 반등하는 모습이고요. 또 펄프 가격은 참고로 보면 굉장히 급등했다가 2023년 들어와서 큰 폭으로 지금 하락하고 있는 그런 추이입니다. 골판지 시장의 주요 수요처를 보면 가장 큰 시장은 아무래도 그죠 농수산 쪽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음식료 쪽에 사용되는 것이고 그 외에 이제 택배 쪽 시장도 굉장히 중요한 시장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자, 택배 지표를 보면 이제 완만하게 올라가는 모습이에요. 나쁘지는 않은데 다만 이제 또 택배 쪽 관련해서는 온라인 성장률을 같이 봐야 되는데요. 온라인 유통의 성장률은 좀 둔화가 좀 많이 되는 모습이죠. 과거에 비해서 10% 이하로 성장률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골판지 시장의 성장성 관련된 부분에서는 뭐 여러 이제 전망 사례이 있겠습니다만은 Q의 관점에서는 크게 이제 우리가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만은 실적은 일정 수준을 유지할 것이다. 다만 관전 포인트는 실적 자체라기보다는 뭐 경영 성격의 문제, 최근에 투매에 대한 뭐 대응에 대한 문제들 이러한 부분들 외적인 부분에서 조금 이제 우리가 살펴볼 부분이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이제 SOE를 한번 보겠습니다. SOE의 지난 3년 주가를 보면 22년 상반기가 주가의 고점이었고 이후에 계속 주가는 부진한 모습을 보입니다. 2022년 상반기에 정제 마진이 굉장히 큰 폭으로 올랐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현재 시가총액은 7조 3천억 정도 되고요. PER은 5배, PBR은 0.9배 정도 되고 시가배당은 주가가 워낙 많이 떨어져서 8%까지 지금 올라와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실적을 보면 작년에 상반기 워낙 좋았고요. 하반기부터 실적이 안 좋았어요. 보시는 것처럼 작년에 하반기, 상반기 굉장히 좋았고 하반기부터 떨어지기 시작했고 특히 4분기 같은 경우는 적자가 났고요. 그 다음에 이번 2분기도 실적이 좀 좋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지표가 좋지 않기 때문에. 다만 이제 2분기가 저점이고 하반기부터는 조금 더 이제 개선되지 않을까 이런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유화학의 밸류체인입니다. 간단하게 보면 이제 SOE 같은 기업은 정유사니까 그죠. SOE나 SK이노베이션 같은 기업은 원유로 가지고 와서 이들이 이제 휘발유, 등유, 경유, 벙커CU를 뽑아내면 이렇게 뽑아낸 제품, 석유 제품에서 도입한 원유 가격을 빼주면 이게 이제 정제 마진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제 마진이 굉장히 중요한 비즈니스 모델이고 여기서부터 이제 그 이후부터는 이제 화학의 세계로 들어가는데 다만 정유사들은 BTX라고 하는 설비가 있어요. 여기 이제 뭐냐면 벤젠, 톨루엔, 자일렌을 생산하는 설비가 있고 여기에서 대표적으로 파라자일렌이라고 하는 화학 제품을 생산합니다. 얘를 이제 판매하면서 일종의 또 수익이 나기 때문에 정유사 입장에서는 크게 보면 비즈니스 모델이 정제 마진 또 하나는 여기 BTX 설비를 통한 화학 제품의 판매 이 두 가지도 굉장히 중요한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이해하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SOE 같은 기업들, SK이노베이션 마찬가지로 가장 중요한 사업은 이제 석유 사업이겠죠. 그죠? 그래서 정제 설비를 통해서 정제 마진이 가장 중요한 비즈니스 모델이 될 것이고 또 하나는 이제 BTX 설비를 가지고 자일렌과 벤젠 같은 화학 제품을 만들어서 판매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또 사업 모델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윤활유 사업이 있고 또 SOE 같은 경우에는 화학 사업으로 이제 확장하고 있기 때문에 RUC, ODC라고 하는 다운스트림의 화학 설비를 가지고 또 화학 사업으로 확장하는 부분이 있어요. 대표적인 제품이 이제 프로필렌 옥사이드라는 제품이 있는데요. 어쨌든 이러한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정유사를 볼 때 가장 중요한 지표를 본다고 하면 이 정제 마진과 그 다음에 BTX 설비 관련해서 파라자일렌이라고 하는 이 제품의 그 가격과 나프타의 스프레드 이걸 보는 게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표를 한번 보겠습니다. 최근의 추이는 국제유가가 굉장히 급등했다가 그죠? 2022년 상반기 이후에 굉장히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현재는 80불 아래로 내려와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정제 마진 역시 2022년 상반기에 굉장히 급등했어요. 너무나 이제 큰 폭으로 급등했기 때문에 실적이 그때 이제 끝내줬던 것이고 지금은 이제 그 이후에 정제 마진이 굉장히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최근에 소폭 반등하고 있습니다만은 전체적으로 정제 마진은 좀 부진한 그런 시기이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파라자일렌, BTX 설비를 통해서 만드는 요 파라자일렌이라고 하는 화학 제품과 나프타 스프레드를 보면 괜찮았다가 이번 6월이 좀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4월, 5일 조금 회복되는 모습을 보이다가 6월에 좀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벤젠 나프타 스프레드도 역시 좀 부진한 모습을 보입니다. 전체적으로 정제 마진도 부진하고 화학 제품도 부진한 이런 시기를 보내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제 조금 더 이제 큰 그림으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앞서 우리가 봤던 정제 마진과 파라자일란 나프타 스프레드 이러한 정주의 지표를 하나의 지표로 만들 수가 있거든요. 하나의 지표로 만들고 S5일의 지난 10년의 주가를 한번 펼쳐보는 겁니다. 그렇게 보면 우리는 공통점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지표가 부진할 때 주가 하락하고요. 지표가 상승할 때 주가가 다시 상승하는 모습, 다시 하락할 때 주가가 하락하고 지표가 상승할 때 주가가 상승하고, 그 다음에 다시 지표가 부진할 때 주가가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표의 방향이 실적의 방향이고 또 주가에 반영되기 때문에 그런데요. 저점을 보면 2015년 그리고 이제 2020년 상반기 그리고 지금이 그 저점입니다. 그래서 저점을 지나고 있기 때문에 지난 10년을 통틀어서 세 번의 저점이 있는데 그 저점을 좀 지나고 있는 시기라는 점에서 사실 우리가 이제 두려움에 떨기보다는 조금씩 관심을 가져도 괜찮은 시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상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원칙 1은 싸게 사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원칙 2는 싸게 사는 그 시점에 그 기업이 매출과 이익이 증가하거나 더 이상 이익이 나빠지지 않고 이익이 턴하는 이러한 기업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원칙 3은 이 원칙 1과 2를 잊지 않는 것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